이 캘린더가 바로 2026년 상반기 K바이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에 열리는 미국 아마케 AACR은 혁신적인 초기 항암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성지 같은 곳이고요. 5월 유럽 간악회 EASL은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죠. MASH, 즉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분야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그리고 5월 말 미국 임상종합학회 에스코, 여긴 명실상부 항암제 분야 최고권위의 학회로 여기서 발표되는 데이터가 시장의 판도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6월에는 미국 당뇨병학회 ADA가 있고 뒤에 이어서 기술 이전, 그러니까 빅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이오 인터내셔널이 대미를 장식하죠. 자, 그럼 이 캘린더 위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게 될까요? 첫 번째 그룹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이 기업들의 운명은 방금 우리가 본 학회 일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D&D 파마텍입니다. 5월에요. 메시 치료제 DD01의 글로벌 임상 2상 48주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했던 24주 데이터가 꽤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큰데요. 이번 조직생검, 즉 바이옵시 결과까지 좋게 나온다면 글로벌 빅파마와의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앞으로 탑라인 결과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왜 투자자들이 이 한마디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탑라인 결과, 이건 쉽게 말해서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속보나 핵심 요약본 같은 거예요. 신약이 우리가 목표했던 효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기도 전에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막 들썩이는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APB-R3의 임상 2회 이상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죠. 이 좋은 기세를 몰아서 6월에는 후속 파이프라인인 APB-A1의 임상 1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빼놓을 수 없죠. 핵심 항암제 GI102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들고 나올 텐데요. 그럼 발표 무대는 어디가 될까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항암제의 성지 4월 AACR이나 최고권위의 5월 ASCO가 가장 유력하겠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중요한 이벤트 두 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미약품, MSD에 기술 이전한 MAH 치료제의 임상 2비상 결과가 곧 발표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3상 투여를 모두 마치고 지금 결과 분석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회사도 빠르게 짚어보죠. 먼저 퓨처캠은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미국 임상 2회 이상 중간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고요. 펩트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일라일릴리와의 기술평가에서 긍정적인 중간 피드백이 나오는지, 또 하나는 파킨슨병 치료제 PT320의 임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두 번째 기업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의 판도를 흔들 만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름 테라퓨틱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해요. 첫째, 글로벌 빅파마인 BMS에 기술 이전된 BMS 986457의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데이터가 에스코 같은 주요 학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둘째, 새로운 주력 파이프라인인 ORM1153의 임상시험 계획, 즉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ND, 이게 뭐냐면요.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한마디로 연구실에 있던 약이 드디어 병원으로 환자에게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7호 신약이죠. 자큐보의 분기별 처방액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실적 성장을 직접 보여줄 거고요. 동시에 항암 신약인 네수파립의 임상 2상 관련 데이터 발표도 상반기 중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요, 2026년 K바이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트너사가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 단위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이벤트입니다. 올렉스는 잠재적인 모멘텀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탈모 치료제 OLX 슬로넷시의 초기 데이터가 드디어 공개될 수 있고요. 동시에 황반변성 치료제 OLX1201에 대한 글로벌 기술 이전, 즉 에로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라이선스 아웃, 줄여서 엘로라고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작은 바이오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이나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 같은 큰 회사에 파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우리 기술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인증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도 확보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뇌종양을 타겟하는 새로운 AMDC 파이프라인 AMB303을 개발 중인데 이걸 2026년 안에 IND 제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4월 AACR이나 6월 ASCO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들의 플랫폼 기술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업과 이벤트를 살펴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2026년 상반기에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결론입니다. 첫째, 한올바이오파마의 임상 3상 결과. 이건 K바이오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둘째, D&D 파마텍의 MSH 데이터는 대규모 에로라는 아주 큰 잠재력을 품고 있고요. 셋째, 에스코와 AACR은 여러 항암 파이프라인의 진짜 가치를 검증할 시험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MSH와 비만 분야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정말 수십 개의 임상 결과 발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이벤트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서 K바이오의 지형도 자체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그 결과 이제 정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